네,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석 대변인입니다. 요즘 이래저래 사자성어가 유행입니다만 상하천 4기 편작전에 보면 유명한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지난 100일이 그 과정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지난 100일 동안 공정과 실천으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문희상 위원장님 말씀을 먼저 청해 듣고, 그리고 오늘 자리에 미스터 공정 우리 김성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그리고 미스터 실천 혁신실천위원회 원혜영 비상대책위원장도 자리에 함께 하셔서 아마 이따 질의응답 때는 함께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문희상 위원장님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수석대변인께서 기사회생이라는 말을 써주신 점에 대해서 무슨 뜻인가는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의 입장에서 보면 기사회생이랄 수는 없고, 개인으로 보면 지금 심정 기사회생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타사 반응했던 하늘을 말하고 중앙장 세에서 설계하는 글자 그대로 송구영신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가보는 열어서 120년 전 오늘 1894년 위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가보 경장이 있었던 해이고, 밑으로부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동학 혁명이 있었던 그런 해입니다. 그런 기운이 120년 뒤 지구현대 국제정세를 딱 맞물면서 우리가 그것을 몸부림쳐 해내야 하는 그런 민족적 그런 과제를 앞에 두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없는 힘, 있는 힘 다해서 전문가까지 합쳐서 최소로 해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일이 꼭 100일이 되었습니다. 100일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정성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옛날 어머님들이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천기신명도 빌던 바로 그런 정성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지난 100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0일 저는 백척간두의 당을 보여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그 절박함으로 정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느꼈던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떨쳐내고 당의 재건과 안정, 혁신 실천을 위해서 힘찬 걸음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한 비대위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당직자 당원 여러분의 헌신 그 자체의 덕분입니다. 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국민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성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공정과 실천이라는 가치로 출범한 비대위원회 100일은 당의 재건과 안전, 혁신 실천, 국민이 부여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위원회, 지역위원회 확대 광부회의 때는 전국단위 회의 체계를 통해서 흐트러진 당의 기초를 세우고 당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서 만전을 했습니다. 이로써 당의 리더십이 복원되고 당을 둘러싼 갈등은 조정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범 당시 불안정했던 지지율도 안정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의 정치 혁신은 실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의 결의를 통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혁신과제는 당원과 당규를 통해서 제도화했습니다.
야당 몫이었던 국회 도서관장 추천은 당규 개정을 통해서 국민께 돌려드렸습니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조항을 당안에 명시했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전당대회를 위해서 선거 관여 금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외에 입법과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 세비 동의를 출판기념회 중단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구 획정 등 선거개혁의 추진 과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법 등 국회 개혁의 추진 과제는 국회 정치개혁 주기를 통해서 실천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야당다운 야당, 성숙한 야당이 되기 위한 대전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회 복귀, 세월호법 처리, 새 예산안, 민생법안 처리는 국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비대위는 국회 신뢰를 회복하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에 남겨진 책무는 공정한 전당대회 준비로 통합과 혁신의 새로운 리더십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또 위안으로 남겨진 정치 혁신 과제의 제도화를 통해서 혁신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코 좌고 우면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저음도를 걷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지난 2년은 꿈과 희망이 사라진 상실의 2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경제는 꼭 꽁꽁 얼어붙고 민주주의는 후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는 6.25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복지는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떠넘겨졌습니다. 대통령은 당선될 때의 대국민 약속은 완전히 이중록처럼 됩니다. 몇몇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국정운영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위기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제 3년 남았습니다. 지난 2년처럼 앞으로 3년을 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면적 국정쇄신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지무지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또 잘 해내시라고 믿는 신뢰에 아직도 금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확고부동한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남은 기간에 전면적 국정쇄신, 청와대 전면 개편, 내각 전면 재검토 등을 포함한 국정쇄신 정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3차년도에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대통령 되시기에 그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저는 맨 처음에 100일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개혁을 완성하려면 1년 안에 다 해치워야 됩니다. 그 아까운, 그야말로 대통령이 표현하시는 골든타임의 아까운 100일 1년을 허송세월로 봅니다. 이제 3차년도를 맞아서 새로운 국정쇄신의 면모가 없으면 참으로 어려운 지경으로 간다. 라는 우려를 제일 큰 우려가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가장 큰 과제 2개, 하나는 통합, 하나는 혁신, 이 동면의 양면 같은 이 모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서 전당대회 이후 바로 이 통합과 혁신이 함께 아우러지는 그런 당이 되는, 이를 바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우려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신당 창당은 정당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어느 당의 권력에 의한 해산을 반대했던, 뜻은 존중하지만 근본적으로 정당의 자유에 훼손이 될 우려를 했던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있어서 새로운 신당 창당에 막을 이유가 없고 환영에 맞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느 신당이든 정당 집회 결사의 자리에 기본이 되면 충족된다면 어느 때 어느 이유든 된다. 다만 정당이 성공하려면 언제든지 시대 정신과 그 시대 정신에 걸맞는 대의 명분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연 그런 시대에 맞는 그런 신당이 추진인지에 대해서는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탈당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데 지금 우리 당내인데 아마 어느 특정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의견을 긁어주는 거 아니겠는데 그분으로 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이 당을 어려울 때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당 대표를 지내셨고 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내셨고 지금 현재도 상임고문을 맡고 계신 당이 어렵다고는 이 어려운데도 상당한 책임이 주어진 그런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신 어른이시기 때문에 탈당한다고 얘기를 했더라도 나는 듣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다. 나는 아니기를 바라고 아닐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누가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당을 좀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말씀대로 부당해주세요. 탈당은 부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국 전망. 내가 2월 8일 날 새로운 지도부가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좀 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2월 8일까지는 우리의 기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 그것은 단순한 제1야당의 작업이 아니라 국회의 작업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로 정치 전반에 대한 보관, 이것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목에 대해서 저는 작은 힘이지만 보태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고 2월 8일까지. 그래서 내가 대표로 있고 제1야당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 확실하게 말합니다는 합리적인 틀 안에서 상생하는, 서로가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리고 국정가치를 놓고 토론하고 그 토론의 결과에 따르는 그런 국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덕담 후진한테 덕담이라기보다도 새해 전 키워드를 두 개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완생, 하나는 통합을 전제로 한 동행. 동행과 완생을 나는 2015년 내가 지향해야 될 내 스스로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왜 국제시장이 히트를 하는가? 왜 미생이 드라마로 성공했는가? 나는 지금 우리가 가야 될 이 기준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을들, 미생들이 완성하는 사회, 완성하는 시대, 그게 가는 것이 제 꿈이고 그게 목표이면 바로 이 길을 향해서 같이 가자. 그것이 동행, 같이 가자. 완생의 시대로 같이 가자. 그래서 완생과 동행을 키워드를 하고 덕담을 듣는 이 두 키워드를 주겠습니다. 나는 국가보안법 안에서 원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긴 법이긴 하지만 없어도 좋을 법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기본 정신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국가법이 있는 한 국가법은 지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더 높은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명백한 위반된 사안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입건되고 조사되고 처벌받아야 마땅하죠. 중요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지난번에 개정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을 여야 합의해서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조항 하나만 고쳤다면 지금까지 그 이후로 양산된 국가보안 사고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조항을 여야 합의로 고쳤다면, 합의를 했었다면 바로 그 대목에서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종북 그 자체는 비판마다 마땅하지만 종북 몰이로 가는 것 또한 그만한 정도로 그런 나쁨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안사범이 되는 것을 엄중히 거래해야 된다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그 국가보안법이
종국머리에 악용되거나 어떤 공안 통치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과 연대는 일찍이 내가 여러분들에서 말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정책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고 우리랑 다릅니다. 같다면 통합을 했지 왜 연대를 했겠습니까? 연대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선진국에는 가령 일본 같은 나라는 한 지방의 의원을 4개 당이 공천하는 걸 봤습니다.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공산당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을 공동 공천했습니다. 이걸 연대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나라는 공산당까지 연대를 해요. 연대 자체가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연대는 전술 전략적인 문제예요. 승부를 앞에 두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짜낸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대책본부였던 지도부였던 거기서 판단했고 그 판단에는 떨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 선거에 졌을 때 책임져야 돼요. 그 책임을 그때 지도부는 다 졌습니다. 끝나자마자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선거 그만뒀어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더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연대 안 합니다. 내가 지도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면 나 연대 안 합니다. 연대는 대의문문에 맞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당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앞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같으면 안 해요. 성공이라기보다 내가 계속 하려고 노력했고 지켜줬다는 건 국민과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9월 20일 날 비대위원이 출범하면서 9월 말일 날 내가 국회 복귀를 결정할 때 많은 사람이 하루 전에 듣지 않았어요. 반드시 나 하나의 결단은 아니었죠. 그러나 우리 당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등원했어요. 복귀했어요. 그게 9월 31일 10월 말까지 세월을 완벽하게 끝내겠다 라고 약속했고 그 하루 전날 어느 기자가 그것이 내일 되겠습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된다면 하면 마지막 사람 하나로 남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지 않습니까? 12월 2일 날 예산안 통과 헌정사상 몇십 년 만에 될까? 다 의문을 가지고 난 된다고 반드시 된다. 됐지 않습니까? 남은 밀림법을 12월 9일 날 하려고 하겠고 그걸 지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29일 날 남은 법 다 통과하고 2+2에서 합의한 거 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나 하나 개인의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개 야당의 약속을 지켰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만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정치의 복원이었다. 신뢰의 기본은 약속을 지키면서 출발하는데 이 약속은 지켜줬고 반드시 조금씩 국민의 마음속에 정치권 전반에 대한 신뢰가 1%라도 더 늘었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믿고 거기에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지를 갖고 있고 그것은 내가 성공적인 측면으로 봅니다. 아쉬운 건 그 외에는 전부 아쉽습니다. 어떤 경우도 저는 낚아놓는데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말이 시가 됩니다. 나는 된다 이러고 그냥 계속 하는 그런 정치입니다. 난 또 그것을 후회 없이 해요. 개헌은 됩니다. 왜? 개헌이 되기 때문입니다. 87년 제도는 이미 낡은 체제예요. 그 옷으로 더 이상 더 버틸 개헌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께 직접 내가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이 경제에 골든타임이 있다고 얘기하실 때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3차 연대 이후에는 새로운 주자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들 자체가 힘을 갖게 되고 힘을 가지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연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할 걸 마지막까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정개특위는 하드가 됐으면서도 가로 열고 닫고 개헌특위를 두차마다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못했는데 그러나 이 견안은 1월달 안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를 짓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2월 8일은 내가 그만둡니까? 그래서 내가 그만두기 전에 어떻게든지 개헌특위가 국회에 생기는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단언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의 견해와 나의 견해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당의 정체성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이거 자꾸 토를 달고 의미부여를 하고 왜곡하고 이러면 뚝딱지 같이 갑니다. 변함없는 우리 당의 정체성은 중도 개혁 노선입니다. 중시적 중대신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아니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신 게 아니라 그것이 국민적 합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1야당이 가야 될 지표로 그 당시에 제1야당으로서 가야 될 그 지표가 중도 개혁이었어요. 중도하라 하면 이쪽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진보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입니다. 보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무엇을 고칠까? 무엇을 지킬까? 이것을 정해놓지 않고 지키는데 쪼개만 지킨다는 의미만 가지고 보수를 고집한다 그러면 그건 그냥 말만의 보수고 실질적으로 개혁돼야 될, 혁신돼야 될 보수, 바로 그런 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도그마입니다. 그거는 극단적 우파주의예요. 안보를 전유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안보도 똑같이 가져야 될 가치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안보는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따라서 이쪽도 저쪽도 다 있어요. 그런 의미의 보수라 그러면 우리는 왕보수예요. 우리는 지킬 건 지키고 고칠 건 고치지 않는 그런 중도 노선입니다.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헌법상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간의 존엄으로서의 가치, 민주적 기본 질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의심 없이 대한민국 헌법 밑에 사는 한 여도 야도 보수도 진보도 똑같이 지켜야 될 기본 가치입니다. 이걸 우리는 한 번도 거부하거나 아니라고 얘기한 자식이 없어요. 우리 당은 틀림없이 그걸 지켜야 될 거예요. 중도예요. 우리는. 그러나 사회적 약자, 이거에 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 공정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 자유경쟁 속에는 공정한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는 거, 경제 민주화가 돼야 된다는 것, 복지가 돼야 된다는 것, 이것이 만약에 진보라고 하면 우리는 왕진보예요. 우리는 그것도 같이, 왜? 헌법상에 있어요. 헌법이 지켜야 될 가치 이것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어느 걸 지키고 어느 걸 버린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보수의 그런 측면과 진보의 그런 측면을 우리 같이 가져가겠다는 의미에서의 우리는 중도입니다. 그러나 방점은 중도 개혁입니다. 왜냐하면 중도를 하는 기층 우리 기반 중에는 중산층과 서민이 있는데, 중산층 플러스 서민, 서민 중에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영세민, 자영업자, 요즘에 자영업자 전부 다 중산층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들을 옆에 서서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가려는 그런 시도를 안 한다면 그게 당으로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요새 을지로위원한테 을지로위원회가 우리 당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바로 이런 데는 여기서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이걸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진보 더 나아가서 종북이라고 이렇게 지칭한다고 그러면 세상에 종북 아닐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북몰이에요. 우리는 종북은 찬성하지도 않고 한 번도 얘기한 자식이 없어요. 북핵에 늘 비판했고 3대 세습 체제에 욕했고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입장은 분명하고 하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누가 되든 누가 지도부가 되든 이기는 그 길대로 그대로 가야지. 이것을 또 흔들리거나 또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종북에 관해서는 우리는 변호 내지는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종북 몰이에는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도 없는 걸 뒤집어 씌워가지고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이것은 내가 얘기했듯이 새로운 메커시. 이거는 우리가 더 철저하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돼요. 특히 또 한 번 내가 강조합니다만 리밀러 목사가 했던 얘기, 그 얘기를 나는 몇 번이라도 강조하고 싶어요. 그들이 공산주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유태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나를 잡으러 왔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말해줄 사람 아무도 없었다. 침묵의 죄라고 내가 여러 번 인용을 한 바로 이 시의 모습처럼 우리 주변에 동지가 억울하게 동북몰이로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력이 아니라 전체 뭘 다 합쳐서라도 이걸 말려야 돼요. 난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종북사상 같은 생각을 하는 건 그냥 한 명도 없으니까 우리 예, 고맙습니다. 2월 8일까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공정과 실천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언론인들께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100일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